자, 이제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할 거고, 예? 여기는 이제 계산보다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고, 처음에 공부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단독 문제보다는 복합적인 문제 중간에 일부러 많이 쓰이는 문제들이니까 잘 보도록 합니다. 자, 사이값 정리를 하기 전에 책 바이블 76페이지입니다.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걸 조금 언급하고 갈게요. 자, 뭔가 정리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여기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증명은 생략하고요. 책에 가끔 증명인데 증명까지 고정해서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내용을 갖다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최대 최소 정리하고 사이값 정리 이 두 개는 먼저 꼭 명심할 건 뭐냐면 연속 함수의 성질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 지금부터 볼 내용. 내용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이거 까먹으면 안 돼. 반드시 연속 함수에서만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불연속에서는 이런 정리는 성립하지 않아. 오케이? 먼저 최대 최소 정리 내용을 잠깐 볼까요? 그 76페이지 포인트 박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연속이면 그때 fx는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겁니다. 반드시. 사이값의 정리보다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취급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워야 되는 거니까. 예? 이 문제는 보통 이제 OX 판단에서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리고 닫힌 구간도 이거 밑줄, 이것도 중요하니까. 자,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 오케이. 열린 구간에서 하면 좀 문제가 생겨. 예? 자, 아까 무슨 함수의 특징이라고 그랬지? 연속함수의 특징이고, 지금부터 하는 정리는 그래프로 이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야. 함수의 표현법 중에 가장 이해하기 편한 거는 그래프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제 요런 쪽 최대 최소 정리든 사이값 정리든 이것을 파악하거나 이해하는 방법은 이제 연속함수 그래프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로 설명할 테니까. 자, 연속함수를 먼저 잠깐 할게요. 연속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끊어지지만 않으면 돼. 그 다음에 불연속함수 같은 거 예를 들어 볼게. 자, 구간이 A, B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처음에 이렇게 할까? 자, 폐 구간이니까 요 점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런 범위 내에서 연속 함수라면 그래프가 어차피 끊어진 부분이 없으니까 최대 최소 무조건 가져야 안 가지? 무조건 같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면 어디가 최대야? 여기 최대고 최소는 여기 최소가 되겠지? 그지? 그렇지? 당연한 얘기야. 그래프를 보니까 당연한 얘기야. 그렇지? 반드시 갖는다. 반드시 갖는다. 어떤 게 최대고 어떤 게 최소야 라는 걸 구체적으로 찾으려면 구체적으로 함수 그래프를 그리거나 계산해서 구해야 되지만 최대 최소 정리는 거기까지 관심은 없고 반드시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구해볼 가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불연속이면, 예를 들어서 불연속을 여기 따로 하지 말고 여기서 바로 보자. 만약에 불연속이면 요 점이 싹 빠져.
그러면 이제 연속에 불연속에 당연히. 그러면 최대값은 대상이 없어지지. 그렇지? 최대값을 얘기할 수 없잖아. 아예 대상에서 빠졌으니까. 또는 불연속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요 점에서 y값은 존재하지만 최대는 아니지. 그지? 요게? 그래 안 그래? 혹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접근값은 있잖아요. 지금 하는 거는 함수값이야. 극한값하고 함수값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상상을 하지는 마. 오케이? 따라서 정확한 최대값, 최소값 하면 딱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이니까 불연속이면 안 돼. 그렇지. 최소값은 존재하지. 그래서 일단은 연속이 왜 필요한지는 알겠지? 일단 연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 닫힌 구간도 중요해요. 아까 닫힌 구간이어야 돼요? 닫힌 구간이야. 예를 들어서 열린 구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떠니? 이거 빠져야 되지, 이렇게 쏙. 여기도 빠져야 되고, 요것도 딱 빠져야 돼, 함수값이. 응? 뭐라고? 극한값하고 함수값 틀리잖아. 그거 아직도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아직도 선생님이, 최대값, 불연속이면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선생님, 여기 만약에 C라고 간주하면은, FC, 리미트 X가 C로 접근할 때 FX, 이건 같은 거야? 아니면 다른 거야? 퀘스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상상을 하면 안 돼. 다른 겁니다. 물론 이제 연속함수면 극한값을 대입해서 딱 우리가 찾을 수도 있지만 대입해서 찾는 값은 엄연히 함수값이 아니야. 아직도 헷갈리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요거 존재하지 않단 말이야.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거 언급하면 안 돼요. 지금은 딱 함수값 따지는 거야. 극한값 따지는 게 아니고. 자, 지금 다시 말 이어서 닫힌 구간이 또 중요하다고 했어요. 만약 열린 구간이면 어때? 이 경우 최소값이 또 존재할 수 없지, 말할 수가 없지.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먼저 연속. 연속일 때만 반드시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닫힌 구간이어야 돼야만 또 반드시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믿어요?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주의. 만약에 첫 번째, 불연속 함수면, 만약에 불연속 함수야. 불연속이면 최대 최소 정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리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 불연속 함수면 최대 최소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최대 최소 값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런 뜻이야. 그런데 이 말하고 헷갈리면 안 돼. 불연속이면 최대 최소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떨까? 맞을까 안 맞을까? 그건 또 아니야. 불연속이라도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따라서 불연속이면 최대, 최소 정리는 성립하지는 않지만 최대, 최소값은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건 구체적으로 조사해 봐야 되는 거야. 요것만 조심하면 돼. 이해가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래프, 만약에 불연속인 점이 요 점이 아니고 요 점은 이제 연속이라고 쳐. 불연속인 점이 예를 들어서 요런 점이라고 보자고. 전혀 최대 최소와 관계없는 요런 점. 그래도 최대는 존재하잖아.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불연속이면 최대 최소값 정리는 성립하지 않아. 정리가 성립하려면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반드시 존재한다. 이것까지 들어가야 최대 최소 정리야. 오케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불연속이면 반드시는 아니고 따라서 최대 최소 정리는 성립하지 않지만 최대값 최소값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그렇게 야비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판단형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왜? 이해를 정확히 하는지를 묻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주의사항. 주의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닫힌 구간. 만약 열린 구간에서 뚜두두두둑 같은 내용을 따지면은 최대 최소값 정리는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두 번째, 최대 최소값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두 가지가 또 헷갈리면 안 돼. 자, 어쨌든 열린 구간에서는 최대 최소값 정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최대 최소 정리까지 들어갔으면 뭐야? 반드시라는 말이 붙어야 돼. 반드시. 반드시 최대 최소값이 있어요.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야.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또 다른 것. 최대 최소값은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반드시 존재하지 않아야 돼. 이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 말하고 안 헷갈리면 돼? 아까 선생님 봤었죠? 예를 들어서 개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치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는 개구간이니까 최대값은 존재해.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A, B가. 그러면 개구간이지만 최대, 최소값 다 존재하지. 요 점이 최대, 요 점이 최소. 그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함수에 따라서 최대, 최소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만 안 헷갈리면 뭐 최대, 최소 정리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어? 오케이. 그럼 이제 본 게임 사이값 정리 갑니다. 사이값 정리도 어떤 함수의 특징이라고? 연속 함수의 특징이라는 게 제일 키워드입니다. 자, 내용 봅시다. 사이값 정리 페이지 77페이지 포인트 박스 보세요. 어떤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 제일 중요해. 동그라미. 연속이고 FA와 FB가 다르면 그것도 밑줄. 여기는 닫힌 구간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야.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FA와 FB 사이의 임의값 K에 대해서 그 밑줄 보세요. FA와 FB 사이의 임의값 K에 대해서 FC 꼴 K인 C가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말 되게 어려워요. 그치? 하지만 문장을 잘 보자. 핵심을 얘기할 테니까. 일단 먼저 이런 얘기야. 닫힌 구간 AB에서 fx가 연속일 때 이게 제일 FA하고 FB가 다르면 나머지 빼고 그 밑으로 바로 갈게요. 쌍 넘어가. F, C가 K인 C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AB 사이, 구간 AB 사이에. 핵심만 잠깐 써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엔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K 먼저 요 뜻. 요게 Y 값이야. 안 보이겠다. 요게 Y의 사이값. 그리고 C가 요거는 X의 사이값입니다.
해놓고 말이 기니까 선생님이 착 압축을 딱 시켜서 핵심만 딱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면 돼. 닫힌 구간 다 필요 없어. 그냥 구간 이렇게 쓰면 돼. 구간 AB에서 이걸 갖다가 그냥 구간 AB에서 뭐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지만 닫힌 구간인지 열린 구간인지는 딱 잘 생각해 보면 당연히 닫힌 구간이야. 그 다음에 연속이면 이게 제일 중요하고 y 값이 달라야 당연히 그 사이에 사이 값이 존재하겠지. 이게 중요한 거야. 즉, 이 뜻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먼저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y의 사이 값이 존재하면 당연히 구간에서 x 사이 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이렇게 적어놓고 설명할게요. 자, 먼저 y의 사이 값이 존재하면 구간에서 구간 사이에 x 사이 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야. 적어도 하나. 반드시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핵심 키워드가 될 거야, 아마. 자, 이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요. 자, 이해를 어떻게 하는 게 빠르다고 했죠, 선생님이? 그래프 이해하는 게 빠르다고 했죠? 그래서 그래프로 잠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예를 들어서 연속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응? 요 점이 A고 요 점이 B로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점들은 다 관심이 없어. 그때 요게 FA고 요게 FB야. FA와 FB가 달라야 그 사이에 사이값이 존재하지. 요 사이에. 그지? 응. 요 사이에 사이값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 요게 K라고 할게. 그러니까 먼저 여기 존재해야 돼. 그럼 당연히 FA와 FB를 언급했으면 개구간이어야 돼, 폐구간이어야 돼. 즉 닫힌 구간이어야 돼, 열린 구간이어야 돼. FA와 FB를 언급했으니까. 폐구간이어야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한 거야. AB 빠지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생각해.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최대 최소 정리는 필수지만 여기는 뭐 그냥 필수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냥 당연한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앞뒤가 안 맞는 거,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뭐 굳이 이해만 하면 이건 당연히 폐구간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FA와 FB 사이에 사이값이 먼저 존재해야 돼. 누구 사이값이야 이게? Y 사이값이 먼저 존재하면 첫 번째 가정. 그러면 그 사이에 어때? X 사이값이 존재해야 하네. 그지? 존재해. 무조건 존재해. 그런데 몇 개까지 있는지는 몰라. 사이값 정리는.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있다는 건 안다는 거야. 왜? 만약에 K가 Y 사이값이 여기면 하나지만 Y 사이값이 만약에 여기라고 치자고. K가. 그럼 사이값 몇 개 존재해? 하나? X 사이값이? 3개 존재하지? 그러니까 3개나 존재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여기 접해서 가면 2개 존재할 수도 있고 거기까지는 몰라. 개수까지 정확히 하려면 정확한 함수 그래프를 찾아봐야 하는 거야. 이해가니? 개수까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X 사이값이 뭔지 존재하는 거 알면 누가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다고? 두 번째 결론 X 사이값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몇 개? 모른다고. 아, 여기는 3개지만 요것도. 아, 4개 아니야. 4개 아니야. 아니, 4개 아니야. 1개 존재할 수도 있고 3개 존재할 수도 있고 이런 뜻이지. 4개를 아유. 아이, K 값은 딱 하나가 지정돼야지. 그렇지? K 값을 모든 실수로 다 잡는다는 뜻 아니야. 상상을 하면 안 돼. 그 수학할 때 가장 그 학생들이 첫 번째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사람이 있어. 수학 시간에는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면 5개념이 막 들어가.
수학이 재미없는 것 중에 하나, 상상력을 요구하지 않아. 수학은 논리성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딱 생각해야 되는 거지, 주어진 조건과 주어진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 그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 근데 선생님도 과거 그랬어, 예전에. 선생님도 상상력이 되게 풍부했어. 선생님 어릴 적에 뭘 보면서 자랐냐면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자랐어, 선생님. 그래서 밤하늘의 별이 되게 궁금하고, 자면서도 우주에서 막 날아다니고 막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이런 꿈을 자주 꿨었어. 선생님도 상상력이 되게 풍부했었거든. 처음에 수학에 적응을 못했어. 왜? 주어진 조건 외에 나의 상상력을 막 집어넣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나 나름대로. 그래서 난 그게 창의적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야. 수학 시간은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야. 수학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말 알겠지? 창의력과 상상력은 틀린 거야. 무슨 말 알겠지? 주어진 조건 범위 내에서만 딱 판단하는 거야. 정확히 논리적으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뭔가 다른 생각을 집어넣으면 괴로운 거야, 이제. 딴 생각을 하고 있게 되는 거야, 내가. 오케이? 상상력은 과학 시간에 갖도록 하고. 오케이? 수학과 과학과는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이. 수학은 절대 상상하면 안 돼. 주어진 범위가 조건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이 선생님 말 이해 가요? 그래서 x 사이값이 존재하는데 어디서? 구간 사이에서 존재해야 되지, 반드시. 왜? a, b 사이에만 언급해놨으니까 당연히 봐봐. 여기는 안 써놨는데 여기 써놨구나. c가 열린 구간의 사이에. 이거 당연히 안 당연해. 그러니까 사이값 씌워야 되니까 A, B 들어가면 안 돼. 돼, 안 돼, C가.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이것까지 뭘 외워 또. 당연한 거지. 사이값인데. 그지? 그러니까 이건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친구가 이것까지 막 외우는 사람이 있어. 그건 이해를 수반하지 않는 거야. 핵심 키워드는 요 수식을 정확히 해야 돼.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 키워드 연속일 때만 성립한다. 그다음 K, Y 사이값이 존재하면 순서가 되게 중요해. 반드시 그 구간 사이에 X 사이값이 존재한다. 몇 개? 몰라, 그거는. 그래서 적어도 하나. 이것도 중요한 거야. 적어도 하나. 그렇지? 자, 그러면 사이값 정리를 이렇게 너희 선배들도 이렇게 다 배우거든? 근데 나중에 정작 이 사이값 정리는 2학년 때는 크게 어려운 줄 몰라요. 문제가 정해져 있는 문제만 푸니까. 3학년 가면은 여러 각도에 막 씁니다, 이거를. 굉장히 많은 분야에 갖다 써. 연속 함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많이 갖다 쓸 건데, 그래서 선생님 예를 조금 들어줄게요. 좀 피부로 와야 되니까. 이런 뜻이야. 좀 이따 수학적으로 어디다 갖다 쓸 건지 선생님이 사이값 정리 활용에 대해 쓸 거고, 선생님 예를 잠깐 들어줄게요. 이런 겁니다. 사이값 정리는 수학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 다 씁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있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 미션이 주어졌어. 예를 들어서 100kg이 나가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미션이 주어졌어요. 살 빼기 미션. 뭐 좋은 예는 아닙니다. 살찐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예를 하나 들은 거야. 미션이 줬어. 미션. 60kg까지 빼면 상품을 준다. 60kg가 되면 상품을 준다. 이렇게 했어. 예를 드는 거야. 그래서 A라는 사람이야. 열심히 그냥 살을 뺐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톡하게 뺐어요. 정확하게 뭐 한 달 후, 정확히 한 달 후 몇치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몸무게를 딱 재서 60이 되면 상품을 준다 딱 했어. 그래서 열심히 빼서 그날 갔어. 그 날짜에 나서 몸무게 쟀더니 59가 나왔어. 그래서 미션을 준 사람한테 59가 나왔어. 그래서 난 상품을 당연히 받겠지 했는데 그 미션을 준 사람이 못 준다는 거야. 60이 아니잖아.
못 준다는 거야. 이 사람이 미쳤나 지금. 59가 나오는데 왜 못 준다는가? 아, 계약 조건이 뭐야? 60 이하가 아니라 60이 되면 상품을 주겠다는 거야. 어? 무슨 말 알겠어? 60이 돼 있기만 하면 돼. 그 증거만 있으면 돼. 근데 딸랑 59가 나왔네? 쌍로 묶어? 이 사람은 뭘 증명해야 되냐면 60인 것을 증명해야 돼. 이럴 때 사익값 정리를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현재 59지만 60인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 거야. 사익값 정리를 어떻게 쓰느냐?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아까 했지? 연속이면 돼. 몸무게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럼 증명을 이렇게 하면 돼. 몸무게는 연속입니다. 몸무게 변화는. 응?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몸무게가 Y 사이값이야.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잠깐 얘기면 내가 해초에 100kg였어. 100인 시점에서 뭐 일정하게 줄 수도 있지만 뭐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연속적으로 가는 거야. 이 시점이 내가 59인 거야. 그럼 그 이후 사이에 60인 상황이 있다는 얘기야. 무조건 60인 상황은 있다는 얘기야. 연속적으로 변하니까. 만약에 불연속적으로 몸무게가 100 됐다가 갑자기 95 딱 됐다가 그 다음 90 딱 됐다가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거. 그러면 무조건 60인 상황은 존재해야 안 해? 무조건? 존재하는 거야. 자, 어디서 이렇게 쓰는 겁니까? 법정에서 쓰는 겁니다. 변호사가 똑똑해야 돼. 그래서 그럼 판사가 인정해 주는 거야. 분쟁이 붙으면. 이해돼요? 무슨 함수의 특징이라고? 연속 함수의 특징입니다. 뭐? 무슨 함수? 연속 함수. 오케이? 이해돼? 하나 더 할까? 재밌는 실험 하나 한번 봅시다. 개념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건 도우미가 필요해. 불을 껐다 켤 거니까 잠깐 이제 불을 껐다 켜자. 그 스위치에 잠깐 옆에 하나 잠깐. 요건 요 스위치 내가 끌 테니까. 자, 선생님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범인인지 찾습니다. 예? 내가 불을 끄면 살짝 보이더라도 안 보인다고 상상하세요. 오케이? 선생님 여기 있었어 지금. 불 켜봐. 누가 썼게? 너 바보. 그게 쓸 거랬나? 너 바보라고 썼어. 여긴 나만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야. 누가 썼게? 내가? 봤어? 본 적 있어? 아, 붙었잖아, 아까. 못 봤잖아. 내가 봤어? 내가 쓴 거 맞아? 그럼 물어볼게. 왜? 어? 어떻게? 선. 내가 움직이라도 내가 썼다는 법이 어딨어? 그 써져 있겠지. 나는 그냥 여기 있다가 갑자기 일로 갔을 뿐이야. 내가 이 사이에 간 적이 없어. 에이, 지금 배운 걸 써먹어봐. 내가 어떻게 움직이니까? 연속적으로 움직이니까 여기서 일로 갔는데 연속적으로 갑자기 뿅 하고 갑자기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움직이니까? 연속적으로 움직이니까 내가 이쪽으로 분명히 지나오면서 뭔가 자국을 남겼다는 얘기야. 무슨 함수의 특징이라고? 연속 함수의 특징. 내가 불연속으로 불연속 땅에다 뿅 하고 없어졌다가 뿅 이렇게 나타나면 이게 불연속이지. 그러니까 불연속이면 이건 안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무슨 함수의 특징? 연속 함수의 특징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이제 이 정도 했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사이값 정의 무슨 함수의 특징이라고? 연속 함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핵심 키워드는
FC인 K 먼저 Y 사이값이 존재하면 C X 사이값이 존재합니다. 몇 개? 적어도 하나. 몇 개인지 몰라? 구체적으로 몇 개인지 찾아! 이렇게 하면 정확히 그래프를 그리던가 계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방정식을 풀거나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열심히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면접이라든가 이런데 선생님 방금 했던 거 이런 상황을 물어봐. 면접 시간이 별게 아니라고. 대학교 면접이 별게 아니라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어떤 미션을 딱 주고서 확실한 결론을 내봐 했더니 아까 너처럼 에이 거짓말 치지 마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떨어지는 거야. 정확하게 연속함수니까 사이값 정리해서 선생님이 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딱 해주면 합격하는 거고 에이 뭘 거짓말 쳐요. 당연한 걸 왜 물어봐요. 그냥 선생님이 한 거지.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 거라고. 대학교 면접이 그런 거라고. 알았어요? 자,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거고 수학 교과 내용에서는 어떤 걸 주로 써먹을 거냐? 바로 연속함수, 그러니까 방정식의 실근 판단입니다. 활용 방정식의 실근 존재 여부 판단입니다. 주로 요것을 씁니다. 실근 존재. 오케이? 자, 어떤 것은 이런 거야. 구조가 fx가 방정식의 모양은 fx 이퀄 빵 이런 꼴이지. 그지? 방정식의 문제를 풀기 힘들 때 보통 뭘 이용합니까? 함수를 이용하죠. 함수 그래프 특히. 근데 이거 방정식의 이런 꼴에서 실근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라고 했으면 원래 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빵. 실근 존재합니까? 물어봤어. 실근 존재해요? 계산하는 거 있잖아. 근해 공식 또는 판별식 쓰면 되잖아. 그럼 실근 존재해 안 해? 미쳐버리겠네. 이게 존재해? 오 마이 갓. 이씨 x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나오는데 이게 존재해? 이게 판별식이잖아. 요게 이런 거 작잖아. 내가 이걸 가르쳐야 돼. 이 똥강아지들 수알 말콩 같은 놈은 새끼들 이게 아직 시험 때는 아니니까 시험 때 아닐 테니까 수학을 재밌게 공부하세요. 꼭 시험 때는 꼭 비시험 때는 실력을 올려야 되는데 시험처럼 공부하고 시험 때 가면 또 이해하려고 그러고 뭐 이러면 안 돼. 지금은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게 뭔지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그지? 그런데 내가 이거 못 푼다고 근해 공식을 못 배웠어. 판별식도 못 배웠어. 그러면 못 푸는 거 아니야. 그지?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2x제곱 더하기 x 이꼴 빵. 이거 실근 존재할까? 이건 짜증나는 거야. 왜? 이건 풀 수 있어? 이거 못 풀어. 거기다가 하나 더 깔아서 뭐 로그 3의 x 뭐 이렇게 깔고 또 하나 더 깔까? 사인 x 또 깔고 이런 못 풀어요. 우리가 풀 수 있는 방정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 안 그래? 오케이. 자, 이렇게 방정식을 풀기 힘들어. 그럴 때 실근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만 판단한다고? 실근이 존재하냐 안 하냐만 판단할 때 방금처럼 사이값 정리를 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프, 즉 그래프 이용하는 거야. 방정식은 연속함수란 개념 없잖아? 함수를 이용해야 되니까 뭐 해야 돼?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야. 즉 y 꼴 fx 그래프하고 그 다음 y 꼴 0의 교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그때 만약에 요게 연속이라면 연속이 아니면 안 돼? 연속이라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다음과 같이 판단이 됩니다. 잘 들어. 일단 구간은 A, B로 정해놓습니다. A, B.
오케이? 폐구간을 할게요. 그러면 연속이면은 A일 때 Y값하고 B일 때 Y값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즉 FA가 FB 값이 음수라면 그 말은 뿔, 마님, 맞뿔 부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연속함수라면 반드시 뭐 한 개 존재할 수도 있고 뭐 세 개 존재할 수도 있고 두 개 존재할 수도 있고 무조건 X축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지? 즉 요 Y꼴 0 요게 뭐야? 요 K 역할이야. Y 사이값. 그러면 요 실근 요 실근은 무슨 사이값이야 이건? X 사이값이야. 이해가냐? 그러니까 FA하고 FB가 음수가 되면 무조건 구간 AB 사이에 요 구간에 실근이 존재해야 안 해? 무조건? 몇 개 존재하는데? 그건 몰라.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게 사이값 정리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77페이지 사이값 정리의 일반적인 상황을 정리했다면 뒷페이지 18페이지 실근의 존재 판단 요게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야. 이런 데 쓸 수 있다는 거야 수학적으로. 그래서 포인트 봅니다.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와 FB가 음수일 때 그거야. F 요거 외우지 말고 당연해 안 당연해? X축의 Y값을 Y 사이값을 보니까 그럴 때 fx 이퀄 0은 ab 사이 적어도 하나 실근은 무슨 사이값이야? xy x의 사이값이다. 실근 그러니까 x값이잖아. 근은 x값이잖아. 그러니까 실근은 x 사이값, y 이퀄 0, x축은 y 사이값. 이제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주로 너희들이 내신에서 푸는 건 이거 외에는 없어. 아까 뭐 몸무게라든가 이런 것을 내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건 이제 수업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야. 혹시나 수학 선생님이 그걸 강조하면 그걸 낼 수도 있어요. 설명하세요. 이렇게 서술용으로. 알았지?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런 데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그 문제를 이제 풀어갈게요. 그 뒤에 예제 7번 84페이지입니다. 자, 문제는 어렵지 않아.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풀 거야. 1번. 풀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할게. 이것의 활용은 이제 실근 판단인데 어떻게? fx 이퀄 0에서 판단합니다. 요게 y 사이값, 요게 실근이고 이게 x 사이값. 이해가지?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 x 몇 제곱이고 세제곱인가?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1 이퀄 빵. 요 구간에서 실근이 존재합니까? 물어봤어요. 가끔 1학년 때 고난도 문제 가면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짜증나. 인수분해가 안 돼. 응? 이런 거 알면 그냥 바로 판단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요것을 fx로 놓고 먼저 확인. 연속인지 아니. 연속 확인됐어요? 시험 문제 괜히 시험 아닙니다. 불연속 함수 막 줍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오케이? 연속이야? 그럼 뭐 하면 돼? fx 놓으면 f1 하고 f2가 서로 다른 부호가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곱해서 음수인지 확인하면 한 방에 다 해결되죠. 두 가지 상황을. 뿔마 맞뿔.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6 플러스 1 얼마야? 그 음수 돼야 안 돼? 정확한 숫자는 못 구해도 상관없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하면 돼. 즉 구체적으로는 이게 음수인지 플러스 이것만 판단하면 되지 구체적으로 숫자를 구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해가요? 2번은 놔두고 3번 하나 걸게.
자, 이렇게 줬어? 아, 내가 하나 문제를 만든다고. 자, 이렇게 줬어요. 0과 2 사이에 실근이 존재함을 판단하세요. 줬다고? 그러면 역시 이거 fx로 놓고 f0하고 f2 값이 음수인지 확인하면 되지? 응? 그렇지. 한번 죽여버릴 거야. 일단 확인해보자. f0 대입하면 어떻게 돼? 0 되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해봐. 0은 마이너스 1분의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분의 3인 거니까 플러스. 그럼 실근 존재하네? 물론 실근 존재하는 건 맞는데 사이값 정리를 쓰면 안 돼. 선생님 구간을 이렇게 줘서 그래. 이건 실근 존재하는 거 맞지? 어차피 불연속이라도 될 수는 있어. 0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플러스면은 여기 점이 찍혀놓으니까 이렇게 불연속이 안 되면 이렇게 불연속이 되면 실근 존재 안 해. 근데 이렇게 불연속이 되면 실근 존재할 수도 있다고. 그거 모르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이거. 이해가요? 사이값 정리 쓰면 안 돼. 어이? 뭔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이때는 물론 F0, F2 값이 음수라는 건 맞지만 but 이지만 여기까지 써. 이지만 사이값 정리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 이유는 불연속이니까. 그런데 여기 잠깐 물어볼게요. 어디서 불연속이지? x 있고 1에서 불연속이지? 만약에 구간이 이렇게 0이 좋은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 구간을 2서부터 4 이렇게 줬어. 이러면 이건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사이값 정리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부호는 반대로 나와야 돼. 그래야 실근이 존재하는 거니까. 사이값 정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y 사이값이 존재해야 되잖아. 그래서 F2하고 F4를 조사해 봤어요. F2 얼마입니까? 이거 아까 했어요. 플러스 F4. 이것도 플러스지? 그럼 실근이 존재하지 않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럼 모르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아까 이건 정리 안 해. 최대치수에서는 정리했지만 이거 최대치수 정리 안 했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하고 갈게요. 여기까지 보면서. 자, 일단 이건 써놓고 봅니다. 사이값 정리 다시 한번 조금 앞에 가서 다시 확인할게요. 아까 조건이 있었지? 연속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실근 판단에 정리하자. 이쪽에 정리하지 말고 실근 판단. 만약에 불연속이면 어떻게 될까? 불연속이면 만약에 좀 참고 주의. 만약에 불연속이면 어떻게 될까? y 사이값이 존재하면 x 사이값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사이값 정리는 적용 못하지만 y 사이값이 존재하면 x 사이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연속이면 사이값 정리는 성립하지 않아. 그러나 바트 요것은 성립할 수도 있고 또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y 사이값이 존재하면 x 사이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 무조건 없다가 아니라. 이해가지?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랑.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주면 사이값 정리가 다 끝났을 거야. 자, 지금 건 쉬웠고 7-3번 같은 게 중요한 거니까 7-3번 도전합니다. 자, 도전.
자, 봅니다. 슬라이드 3번. 네, 보세요. 패구간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연속, 이게 중요해요. 이거 연속인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럴 때 열린 구간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fx 이꼴 0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습니까? 이런 뜻이야. 사이값 정리는 적어도 한 개 실근을 판단하는데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이라는 것은 사이값 정리를 몇 개 적용할 수 있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0하고 1, 2가 있다고 칠게요. 요 사이에도 사이값 정리를 주고 요 사이도 사이값 정리 주면은 적어도 실근 몇 개 존재하는 거지? 두 개는 존재하는 거야. 두 개 이상. 즉 요때 f0일 때 음수, 여기 때 양수, 여기 때 음수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적어도 한 개 실근, 여기서 적어도 한 개 실근,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개 실근.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개 실근이라면 사이값 정리 적용을 구간을 두 군데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적어도 n개 실근을 여기다 하다 보면은 이건 사이값 정리 적용을 n개 한다는 거와 똑같다는 거야. 그지? 정확하게 말하면 사이값 정리 구간이 n개 있음을 얘기하는 거야. 자, 볼게요. 보니까 마이너스 1 맞나? 마이너스 1 2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보자. 조건 두 개 있어요.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1하고 1, 2 세 군데 값을 연급했고 여기가 부호가 다르다는 거니까 첫 번째 얘 아니면 얘죠? 뿔마 아니면 맞뿔. 여기도 두 가지지. 여기가 뿔이면 플러스 아니면 마. 이건 같은 부호네. 양수니까 같은 부호. 뿔뿔 아니면 마마야. 그렇지? 그러면 조건은 몇 가지냐면 두 가지입니다. 크게. F1이 마이너스면 점 찍는 거야. 이렇게. 어딘지 모르지만 2.9 지나간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플러스라는 겁니다. 상황은 둘로 나눠야 돼. 두 가지니까. 다시 정리. F-이 플러스면 F1은 마이너스. 얘는 똑같은 거니까 플러스면 F2는 플러스. 그지? 그러니까 따라서 뿔, 마, 뿔. 한 가지. 두 번째는 F1 마이너스라면 마, 뿔, 마. 두 가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두 가지를 그려봐야 돼. 첫 번째. F1이 마이너스 1이 플러스래요. F1은 마이너스래. F2는 플러스래. 이런 상황. 두 번째 상황은 요거 F1이 마이너스 1, 1 이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요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런 상황이지? 자, 그러면 사이값 정리 구간이 몇 군데 있는 거야? 두 군데지. 그럼 따라서 요 사이에 사이값 정리 적용하면 적어도 한 개씩은 존재해. 그 다음에 1에서 2도 적어도 실근 하나 존재해야 하네. 하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지만 적용은 두 개니까 토탈 적어도 몇 개 실근? 두 개 실근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구간이 하나가 아니라 몇 군데야? 두 군데니까 적어도 몇 개 실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두 개. 오케이. 이해가지? 그래서 오늘 일단 사이값 정리까지 하겠습니다. 평균값 정리는 못하네. 자.